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호주 유학원 취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21살 때 싱가포르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살 때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고요.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가 끝난 후에 정말 개인적인 기회로, 우연한 기회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서 이제 그 나라에 관심이 생기고, 여기서 한번 일도 해보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가기 전에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이제 이름을 딱 들으면 여기는 약간 되게 시골 같은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본 싱가포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제 도시처럼 잘 꾸며져 있고 거리도 진짜 깨끗하고 비싼 차들도 많고 건물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동안 그 초록창에 싱가포르 해외 취업 이렇게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많은 글들을 읽어봤어요.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던 게 싱가포르 이제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 취업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저도 그러다가 한 에이전시를 찾게 됐고 이제 거기에 문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에이전시에서 답이 왔고, 그 에이전시는 이제 한국에 있던 에이전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답이 이메일로 답변이 와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거기 회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이제 서울을 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여행을 할 겸 그 에이전시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뭐 회사도 깔끔하니 괜찮고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 싱가포르에 가고 싶은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싱가포르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이나 그런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원했던 것은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원했기 때문에 저는 큰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에이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이전시에 다 연락을 해서 뭐 견적이나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고 이제 다양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유는 이제 정말 가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한 에이전시만 컨택을 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에이전시를 연락해서 견적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해외 취업 이제 지원 조건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만 18세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이었고 이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진행 방법도 되게 간단했어요. 이제 처음에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은 후에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고 그 에이전시에 자기의 영문 이력서를 보내요. 그래서 폼을 주거든요. 에이전시에서 그 기입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때 이제 21살이기도 했고 그렇게 많은 해외 취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대충 써서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이력서를 보면은 막 취미 같은 것도 쓰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했다면 그게 다르겠죠. 근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뭐 그리고 뭐 취업에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이전시를 통하면 100% 취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잡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잡 에이전시랑 싱가포르에 있는 잡 에이전시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싱가포르 에이전시에 있는 분과 영어로 1대1 스카이프 화상 면접? 모의 면접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머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랑 1대1 면접으로 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어 실력이 어떤지 뭐 태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스카이프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출국을 합니다. 출국을 해서 이제 여행 비자로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기수들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가는. 저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저는 그냥 따로 가고 그분들은 같이 모여서 서울에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갈 수 있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영어를 못해도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워홀 경험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워홀 경험도 없었고 한국에서 계속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랑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다 취업을 하셨어요. 관련 경력이 없어도 갈 수 있냐? 정답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도 예전에 호텔에 알바한 적은 있었지만 그게 사실 제대로 된 경력도 아니었고 호텔도 되게 작은 호텔이어서 그게 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호텔 경영을 나오신 분도 있었지만 아예 다른 일을 하시다가 지원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제 호스피탈리티 쪽에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고 100% 취업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이쪽 경력이 있으면 나중에 호텔 면접을 볼 때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때가 되게 오래 전이어서 사실 비용이 크게 기억나진 않아요. 3,000불 미만으로 이제 그 진행하는 비용을 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후에 거기서 어학연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워홀을 하기도 했었지만 영어에 자신이 있진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100% 자신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 연수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연수를 하겠다고 했고, 비용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한 500불 정도를 더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가셨던 분들, 같은 기수에 가셨던 분들도 다 취업 연수 프로그램을 듣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뭐 호주 워홀을 해서 영어에 조금 익숙하셨다던가, 뭐 들으면 이해를 하신다던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취업 연수 프로그램은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진행 프로그램에 3,000불 미만으로 냈고, 아마 2,60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3,000불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비용에 500불 정도를 따로 내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비행기표, 숙소, 생활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요. 그 진행 비용으로 냈던 비용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100% 취업을 시켜준다는 것이지 그 외에 따로 제공하는 건 없어요. 숙소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제공이 되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메일을 살펴보니까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4인 1실이었고요. 가격은 520불이었어요. 520불에 인터넷이랑 유틸리티 비용들이 포함된 비용이었고, 그 기숙사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 살았고 숙소비를 아낄 수 있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기숙사에 살지 않아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그 같은 시기에 가셨던 분들과 그렇게 친해지진 못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같이 살면서 뭐 술도 마시고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취업 프로그램 아니면 싱가포르 인턴십 프로그램 이렇게도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지금 퍼스에 살다 보면은 워홀 하시는 분들 중에 싱가포르 해외 취업하시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수요가 꾸준한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의 경우에는 1번은 비용이 든다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비용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비싸지 않은 이상은 그냥 뭐 2,000불, 3,000불 정도면 괜찮다 싶은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용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단점은 100% 취업이 되긴 하지만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잡혔을 때 한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요. 그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사기 같은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21살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사실 일은 힘든 게 맞아요. 일은 힘들고 월급도 작지만 일단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일을 해볼 기회가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진짜 만족스럽고요. 살면서 했던 모든 경험들이 인생에 다 도움이 돼요. 제가 워홀을 했던 것이 싱가포르 취업할 때 도움이 됐었고, 싱가포르에 취업을 했던 것이 이제 호주에서 살면서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취업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센토사에 있는 한 리조트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결과 3년 정도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싱가포르에 출국을 한 뒤에 이제 진행했던 면접 후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은 이제 추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